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르면 11월 말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하기로 어제 합의했죠. 경의선은 이제 10월 하순부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 한 일주일 후 전후 이렇게 시작될 거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측 이제 지역에서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철도 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이제 조사를 하고 다시 그 차량이 쪽 동해 쪽으로 넘어가서 북측 지역 내에서 아마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어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이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11월에 갖기로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을 했죠.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의 합의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일정을 확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바로 이제 합의를 잊자마자 국무부에서 공식 반응을 내놨어요. 네. 그 반응을 보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남북 관계와 그다음에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은 별개가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따라서 금지된 특정 품목을 포함해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네.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일단 공동조사를 아까도 이제 조명균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조사를 하려면 우리 측 열차가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올라가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열차가 일단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일단 대북 제재와 관련돼 있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반응은 이게 제재 구멍을 내서 안 된다는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네.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게 뭔가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 또는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미 간의 약간 엇갈린 행보에 대해서 오히려 외국 언론들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나요? 외신들. 네, 외신들의 보도는 한결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맹 관계인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 균열이 점점 커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양국이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에 저항했다. 아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라는 단어는요, 저항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규약이라든지 규칙에 반항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아하.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한미 간의 균열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쓰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으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열망을 우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외신들이 오히려 지금 한미 간의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그런 지적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군요. 바로 그 철도 연결 문제 때문에 네. 지난번에 그 경의선 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차는 보러 나갈 때 유엔 사령부에서 그걸 거부함으로써 그랬죠. 못 보냈지 않습니까? 지난 8월이었죠? 그렇죠. 현재도 아마 그 상황이 이제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착공식뿐만 아니라 착공식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조명근 장관이 그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많은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무근이지만은 네. 열차에 뭐가 실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하. 열차가 여러 양이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의심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공조를 통해서 미국과 합의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북한과 교류력을 확대해야지 네. 계속해서 미국과 엇박자가 있는 것 자체가 아하. 앞으로 한미 간에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서 한미 공조의 엇박자 또는 균열 이야기가 자주 나오자 우리 정부는 한미 간의 공조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잘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공조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많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말이 아니라 문서로, 공식 외교 문서로 확인된 내용이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감에 출석을 해서 네. 지난달 19일이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 합의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서
2차례 걸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네. 아니 이런 합의를 도대체 내용이 뭐냐? 이런 거 모르니까 강경화자 잘 모르니까 그럼 다음에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좀 알고 다시 통화하자. 네. 라고 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토로했다고 사실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실 공식 문건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외교부의 내부 문서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대미 협의 방향 내부 문건이란 걸 통해서 합의서 발표전을 통해서 상당히 공조 부족을 가지고 미국 측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했다. 네. 발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사건건 하여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미국 조야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게 또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어떤 비핵화를 좀 견인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 어떤 일환을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정부에 특히 강경화 장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이 문건에 대해서 외교부는요, 미국 측과 협의를 잘 해왔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을 해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어떨까요?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문건과 관련돼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철도 협력 등을 포함해서 남북 교류 사업은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매번 이런 논란이 될 때마다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공조 문제 없고 협의 잘 되고 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건 내용을 왜 확인을 못 해주는 겁니까? 네. 중요한 것은요. 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의 입에서 문건은 없다라든지 네.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오늘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이 점을 좀 언론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건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곤혹스럽다. 아하. 이런 입장을 좀 대신 나타낸 건데요. 네. 한미동맹 간에는 이견이 없다. 한미동맹 이상무, 한미 간의 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북 철도 협력은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추진 중이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건은 나올 수가 더더욱이 없겠죠. 아하. 그러니까 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온도 브리핑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방송에 대고 네. 이 카메라 촬영을 전제로 브리핑을 하는데요. 좀 안 됐다. 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 내용.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에 직접 접촉을 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라. 경고성 이야기를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 내용도 문서로 확인됐다고요. 네. 우리 시중은행 7군데 컨퍼런스 콜을 재무부 관계자가 직접 했다는 거죠. 우리 측은 아마 각 은행 부행장급들이 이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이제 지금 적어서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 나눈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상당히 그 어떤 오해라든지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우려들 지금 당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냥 알아보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상당히 경고성의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 그냥 알아보러 전화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경고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는 아하. 그런 내부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산업은행 또 농협, 국민은행 이런 몇 개의 시중은행에 미국 재무부에서 전화 컨퍼런스 네. 콜을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기로는 농협 같은 경우는 금강산에 과거에 이제 금강산 지점 개설, 그렇죠. 금강산 재개 지점이 여부에 대해서 있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네. 거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답을 했지만 그리고 산업은행, 국민은행 이런 다른 여타의 은행은 그런 것과 또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은 결국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외환 보유를 혹시나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의심하고 있다면 이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 국익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 그런 쪽의 어떤 오해라는 단어가 그런 오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언론들의 지적들 결국에는 공식 문서들로 모두 사실이었던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비핵화를 촉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들어보시죠. 북한의 그 비핵화 조치가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어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우리 프랑스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끝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Nous avons soutenu la relance du dialogue intercoréen, comme les échanges entre les États-Unis et la Corée du Nord. Nous sommes prêts à jouer tout notre rôle de membre permanent du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pour parvenir à la dénucléarisation complète,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de la Corée du Nord. 자, 저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프랑스 입장에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프랑스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재 완화보다는 먼저 비핵화를 우선 두고 미국과 같은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국보다 더 강력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요새 FFVD라 해서 네. 이 리버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CVID에 의한 북한 비핵화. 네. 미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그러는데 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절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의 지금 싱크를 들으셨는데요. 프랑스로 나왔지만 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네.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줄 용의가 없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장면은 회담 이모저모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자 조간신문에 실리지 않았던 만찬사가 오늘 아침 공개가 됐는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족이 데카르트적인 프랑스의 신중성을 뒤흔들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명확한 기저 위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철학의 골조가 합리적인 것도 끝까지 의심한다. 네. 이런 것을 골조로 하기 때문에 아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심하는 기저 아래에서 네. 정확한 핵신고 사찰을 하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요. 벌써 대북 제재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요. 내년에 제재가 모두 풀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선점한 이들에게는 영웅칭호까지 붙이겠다라면서 경제 발전에 열을 올려라 라는 식의 지시를 했다는 건데 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김정은의 김칫국 마시기 아닌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대북 제재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하나의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할 때 대북 제재를 해제를 검토했나 했지만 방점은 사실 뒤에 있죠. 대북 제재 해제라는 말을 사실 그동안 종전선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번에는 대북 제재 이야기를 자꾸 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대북 제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풀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 폼페이오 방북 때도 보면 핵리스트 제출을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네.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라면 충분히 아마 내년쯤이면 해제될 것이다. 아하. 그래서 지금 사실 국경 지역에서는
굉장히 북한과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고 또 중국이요? 그렇죠. 중국 국경 지역에서는 그 앞으로 무슨 산업을 진출할 것이냐, 섬유, 철강 뭐 등등 해서 중국의 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벌써 제재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거로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북한이 일단 뭐 핵리스트를 신고를 하고 네. 전국에 사찰을 받아야 되는데 사찰을 받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얘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해서 외적이 침략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자긍심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재를 받아서 못 살게 됐기 때문에 김정은을 원망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재가 해제될 것은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 북한 주민의 불만을 누그럽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상 징후가 주일 미군 기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지도는요, 지금 일본 열도에 분포되어 있는 미군 기지들의 위치를 대표적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미군 기지에 출입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심사 절차가 강화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 수준이요, 강화된 수준이 북한이나 이란 사람들을 통제할 때 하는 수준의 심사 강화와 같아졌다고요?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네. 그런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한국인 같은 우리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 미군 기지 내에 근무하는 미군이나 아니면 그 미군 기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뭐 일본인도 괜찮아요. 네. 그런 사람들과 동행을 하면 우리 여권만 보여주면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30일 전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30일 전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동맹국인데도. 어허. 그런데 이거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서울 밑에 오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오산 에어 파워데이라고 그 미국이 1년에 한 번씩 그 에어쇼를 해요. 네. 거기에 한국인이나 일본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권 주민등록증만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인, 러시아인, 북한인은 출입 금지. 아. 우리가 지금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 잠시만요. 이상한데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주일 미군 기지에 동맹국인 한국인이 출입하는 데 있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람과 같은 처우의 심사 절차를 밟는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우리에 대한 불신인 건가요? 현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좀 개성이 됐는데 네. 하루에 2번 이상 북한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정보가 북한 쪽으로 가는 게 우려되고 아하. 또 하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 미군 동향이 넘어갈까 봐. 잠시만요. 그럼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보가 유출되는 그 통로가 될 거를 의심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일단은 다방면적으로 합작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당 차원에서 아하.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군사 정보가 북한으로 전달될까 봐 네. 그걸 우려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한 6년 전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주일 미군 기지를 그 대부분 좀 가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방문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 그냥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냥 바로 데리고 들어가서 다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 비행기에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에 태워주기도 했거든요. 보면서 이제 안에 이제 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저게 성조지라고 이제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네. 거기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안 수준을 상당히 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보안 수준을 높였다는 것은 일단 그만큼 못 믿는다는, 신뢰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기자라든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만약에 주일 미군 기지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일 전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신원 조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게 동맹 간에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한미 그렇죠. 동맹이 정말 좋을 때는 서로 기지를 가고 뭐 우리도 미군 기지 가서 뭐 그 미군 기지 관계자만 있으면 가서 들어가서 뭐 스테이크도 먹고 뭐 이런 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게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최근에 한미 훈련이 일단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미일 훈련만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본하고는 굉장히 군사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한국하고는 지금 군사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왔던 도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그냥 훈련도 같이 안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제는 군사적인 정보 교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 같겠지만 한미 공조 균열의 징후로 봐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최상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한국 당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내실에 들어가면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급 정보를 특히 위성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첨단 장비에 의해서 북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달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혹시 이런 대우를 한 적이 있었나요? 뭐 북한이나 또는 중국, 러시아로 이 정보가 누설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보안을 강화한 경우가 과거에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지금 그 한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일본에는 우리 한국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전략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몰려와 있잖아요. 더 많이 우리가 뭐 여러 번 배치돼 보도를 있죠. 했지만 더 배치가 되었고 또 한국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임무와 역할과 능력이 달라요.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즉응 전력, 단기간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육군이나 공군도 F-16 같은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전투기. 일본에는 그야말로 전략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바로 일식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전략 자산들이 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전략 자산들과 후속 군수 지원들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방금 그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혹시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런 그 정보 유출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인데 저는 정말 제가 이 해군 군함을 타보고 같이 이렇게 항해를 해왔을 때 갑자기 공습 경보가 걸렸어요. 실전 상황 공습 경보. 그래가지고 이 무슨 일이지 전쟁인가 하고 보니까 카디즈로 러시아 항공기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실전 상황 공습 경보 딱 일어나면서 이제 해군들이 대응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비록 지금 대한민국 영토는 아니고 일본이지만 어쨌든 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